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석회가 조금 쌓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석회? 그게 뭐지? 몸속에 돌이 생겼다는 뜻인가?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의문일 것입니다. 사실 석회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몸속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현상,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다뤄볼 석회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치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몸속의 돌이 도대체 왜 생기고 우리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칼슘은 인체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금속 원소이자 우리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 전체 중량의 약 1.5%에서 2%를 차지하며 성인 기준으로 약 1kg에서 1.2kg 정도의 칼슘이 몸속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막대한 양의 칼슘 중 무려 99%는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어 우리 몸의 든든한 골격과 견고한 치아를 만들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는 단순한 지지대 역할을 넘어 칼슘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혈액으로 방출하는 중요한 저장고 역할도 수행합니다. 나머지 1%의 칼슘은 혈액, 세포 내에, 그리고 세포 외액 속에 용해되어 존재하며 마치 우리 몸의 숨은 일꾼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심장이 뛰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온몸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 과정을 개시하여 출혈을 막고 호르몬 분비와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는 등 그 역할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칼슘이 제자리를 벗어나 엉뚱한 곳에 침착될 때 우리 몸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 속에 정상적으로 떠다니며 역할을 수행하던 칼슘 이온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조직이나 장기에 들러붙어 서서히 굳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몸 안에 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이소성 석회화 또는 병적 석회화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마치 강물이 본래의 수로를 벗어나 범람하여 농경지를 덮치듯이 칼슘이 본래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쌓여 문제를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석회화는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때로는 통증으로 때로는 장기 기능 부전으로 나타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석회화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발생하며 그 발생 부위 또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도달하는 거의 모든 부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혈관, 심장, 어깨 힘줄, 신장, 유방, 심지어 뇌 등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서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형태는 바로 혈관에 생기는 석회화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혈관 벽에 칼슘이 점진적으로 쌓여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관이 마치 낡고 녹슨 수도관처럼 굳어버리면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동맥경화의 중요한 진행 단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인 관상동맥에 석회가 쌓여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각한 가슴 통증을 동반하는 협심증이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은 후
관상동맥에 석회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는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생명의 고속도로와 같아서 이곳에 돌덩이가 쌓여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생명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 석회화는 침묵의 살인자처럼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에 생기는 석회화 또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주로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 특히 회전근개 힘줄 속에 칼슘 덩어리가 뭉쳐서 침착되고 이로 인해 주변 조직에 염증이 유발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팔을 조금만 움직이거나 들어 올리려고 해도 마치 찢어지는 듯한 극심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며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욱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의학적으로 석회화 건염이라고 부르며 주로 40대 이상의 중년층,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석회화 건염은 적절한 물리치료, 약물 치료 또는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거나 석회가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깨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이 경험하는 석회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은 칼슘을 포함한 여러 미네랄 성분들이 소변 내에서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작은 결정들을 형성하고 이 결정들이 점차적으로 뭉치고 커지면서 단단한 돌멩이 형태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이 결석은 신장뿐만 아니라 소변이 지나가는 요관, 방광 등 요록의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결석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운반하는 좁고 긴 통로인 요관을 막게 되면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옆구리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는 흔히 산통에 비견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통증과 함께 혈뇨소변에 피가 섞여 나옴,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몸속의 칼슘이 제자리를 잃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신장결석은 단순한 통증뿐만 아니라 요로 감염, 수신증 신장의 소변이 고이는 현상, 심하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단 조절이 중요한 예방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에도 석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정기적인 유방 촬영, 검사 맘모그램을 받는 과정에서 흔히 미세석회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세석회화는 대부분 양성병변으로 암과는 관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의 양성질환인 섬유낭종성 변화나 양성종양 등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일부 미세석회화는 유방암, 특히 유방암 초기 단계의 중요한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방 촬영 검사에서 미세석회화가 발견될 경우 그 모양, 분포, 크기 등 다양한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 확대 촬영, 조직 검사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방의 석회화는 그 자체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존재와 형태는 질병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유방암의 조기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방의 석회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러한 석회화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석회화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석회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된 이유는 바로 노화와 세포 손상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재생 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세포의 기능 또한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흡연, 음주, 불규칙한 생활습관, 만성질환, 환경오염 등 다양한 외부 요인과 내부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손상된 세포 조직을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복구하려 합니다. 이 복구 과정에서 우리 몸은 손상된 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칼슘을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과 단백질을 그 부위로 집중적으로 동원하게 됩니다. 문제는 복구 과정에서 칼슘이 과도하게 침착되어 손상 부위가 오히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하고 기능을 회복하려다 오히려 그 부위를 석회화시켜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상처 부위에 딱지가 너무 두껍게 앉아버리거나 망가진 부품을 수리하다가 더 큰 고장이 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와 세포 손상으로 인한 석회화는 특히 퇴행성 변화가 흔히 발생하는 관절이나 혈관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칼슘이 뼈로 제대로 흡수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영양소들이 필수적으로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D와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 정확히 침착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칼슘이 혈관이나 다른 연조직에 불필요하게 쌓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식단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비타민 D나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섭취한 칼슘이 뼈로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남아돌거나 엉뚱한 혈관이나 다른 장기 조직에 침착되어 석회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거나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등에 풍부하며 비타민 K는 녹황색 채소 케일, 시금치 등 브로콜리, 청국장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칼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칼슘은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칼슘만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영양소들의 균형 잡힌 섭취가 매우 중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의 결과로 해당 부위에 칼슘이 쉽게 침착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염증 부위에서는 세포 손상과 조직 복구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칼슘 이온들이 염증성 세포나 손상된 콜라겐 섬유 등에 쉽게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그 과정에서 칼슘 침착이 더욱 가속화되어 결국 단단한 석회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스스로를 공격하거나 외부 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태와 같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나 세포 부산물들이 칼슘과 결합하여 석회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는 혈관벽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시작되며 이 염증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함께 칼슘이 침착되면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에게서도 관절 부위의 석회화가 흔히 관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염증을 관리하고 줄이는 것은 석회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석회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미세하고 정교한 균형이 깨졌다는 중요한 신호인 것입니다.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칼슘이 가야 할 곳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쌓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자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석회화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다행히 석회화를 예방하고 이미 진행된 석회화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며 심지어는 일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몸속의 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칼슘만 과도하게 챙기기보다는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칼슘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올바른 위치에 침착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정확하게 침착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혈관이나 다른 연조직에 불필요하게 쌓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녹황색 채소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등 발효, 식품 청국장, 김치 등 동물성간 등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며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거나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고 신경 및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에 풍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칼슘 보충제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들을 고루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석회화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식 섭취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입니다. 둘째, 염분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석회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나트륨과 함께 칼슘도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칼슘 배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칼슘이 혈액 속에 더 많이 남아돌게 되고 결국 혈관이나 다른 연조직에 쌓여 석회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첨가물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소금 사용량을 줄이며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석회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 조깅, 수영, 요가, 스트레칭과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칼슘을 포함한 영양소들이 필요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운반되고 동시에 노폐물과 불필요한 칼슘이 몸속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잘 이동하여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 부하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옵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 해소와 만성 염증 감소에도 기여하므로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켜 석회화 위험을 줄이는 데 다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속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쌓인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징후를 넘어 우리 몸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전반적인 균형을 잃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눈에 띄지 않던 작은 석회 덩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장질환, 신장결석, 어깨 통증 등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석회화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석회화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늦지 않은 시기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에 귀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석회화를 막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칼슘은 우리 생명을 지탱하고 몸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미네랄 원소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에 침착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굳게 만들고 기능을 저해하는 무서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칼슘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곳에 쌓여 문제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몸에 깊이 귀 기울이고 건강의 균형을 되찾으며 활기찬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질 때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